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통풍약 발작도 없고 안 아픈데 꼭 먹어야 할까요? 입니다. 네, 꼭 먹어야 하죠. 통풍에 약이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통풍은 이제 몸에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이제 고위산 혈증과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이제 통풍은 약이 크게 종류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하나는 아플 때 드시는 약, 통풍 급성기 발작이 오실 때 드실 수 있는 소염제와 염증을 줄인 약. 두 번째는 발작을 예방하는 예방약.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요산 수치를 녹이는 약이에요. 이제 처음 통풍 발작이 오시게 되면 이제 급성기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픈 게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통풍 오셔가지고 치료받고 안 아프니까 이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몇 달 있다가 또 아프다고 오세요. 네, 이제 매번 이제 치료받고 안 오시고 반복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플 때마다 약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통풍이 계속 조절해야 되는 병을 모르고 그냥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프면은 고생하시다가 증상 좋아지고 나면은 또 그냥 계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통풍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산이 과도하게 쌓여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원인 자체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급성기가 좋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산을 조절한 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이제 통풍에 대한 합병증을 막아야 돼요. 문제는 통풍 같은 경우 염증이 있다 없다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관절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발 쪽으로 많이 생기는 것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뼈가 삭으면서 관절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한번 뼈 손상이 생기게 되면은 다시 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 통풍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일부는 이제 만성 결절성 통풍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요산이 쌓이면서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365일 계속 아플 수가 있고 또 요산이 쌓이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관절 외에도 귀라든지 연골 부위로도 요산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고요산 혈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신장이 나빠집니다. 네, 그렇죠. 제가 잘랐어요? 아닙니다. 고요산 혈증이 지속되게 되면은 요산 신병증이 진행되면서 콩팥이 나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통풍 환자분들인데 30, 40대 벌써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통풍 때문에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석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조절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가 지나고 양상이 안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산을 조절한 약을 지속적으로 드셔가지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요산이 정상 범위는 7인데 통풍 환자분들은 좀 더 낮게 유지가 돼야 돼요. 또 실제로 통풍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딴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요산이 정상 범위니까 통풍이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요산 수치가 조금 정상 범위보다 낮아도 통풍이 생기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하셔야 되고 요산 범위가 정상은 7인데 통풍 환자분들은 보통 5에서 6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요산 결절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신장 결석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낮게 유지가 돼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낮게 5에서 6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산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저희가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다 보면 저희가 용량을 조절하고 조절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예방약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통풍 발작이 오고 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면은 예방약제는 끊을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요산 조절하는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대사성 증후군 잘 생기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뭐 당뇨, 그렇죠. 복부비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방간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대사성 질환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역시 같이 류마티스 내과에서 조절하셔서 그 통풍에 대한 합병증을 막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왜 우리 10년 전에 진료 볼 때만 하더라도 이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혈압약이 꼭 먹어야 되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혈압약 먹으면 뭐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혈압약 꼭 먹어야 지금 혈압이 높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약 드셔야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꼭 먹어야 됩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혈압약도 이제 당연히 드셔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더 많으시고, 아마 통풍도 몇 년 정도 지나면, 지금은 통풍약 안 먹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는데, 그냥 한 뭐 몇 년 정도 지나면은 당연히 통풍약 계속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좋은 지식들이 많죠. 저희처럼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분들도 많고, 그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 찾아보시고 오신 분들은 이제 직접 그 적극적으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시면은 류마티스내과를 찾으셔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니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